빈살만이 꿈꾸는 그 사우디, 중동 이런 것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면 일단 뭐 사우디가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 중동에서 서기를 바라겠죠. 예, 그런데 사우디의 이제 가장 큰 딜레마는 자국 방어가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3,500만 전체 인구 중에서 외국인 빼면 한 2,500만 정도 되는데 사우디가 국방력이 약합니다. 그 상상을 초월하게 약합니다. 그래도 미국의 전투기 첨단 전투기들을 많이 갖고 있고 뭐 판다는 기사들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란하고 만약에 싸운다면 네. 공군만 갖고 싸우잖아요. 이란은 육군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GCC 국가 전체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국을 지킬 수 있는 그 육군 병력이 압도적으로 부족해요. 네. 전쟁은 육군으로 끝나는데요. 그렇죠. 예, 그게 안 되니까 적어도 10년, 20년 동안에 이들 국가들이 해야 될 것은 자국 방어입니다. 근데 군인들도 징집을 하던가 해서 메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동안 그런 작업들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의존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을 의존을 벗어나려면 자주국방 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손을 내미는 거고. 네, 그 전체적으로 전부 다들 그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란이 인구가 지금 통계적으로 봐서 뭐 출생률 해보면 한 8,700만 되거든요. 네. 지금 중동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집트 1억을 넘었고요. 그런데 이란은 자체 방어가 되지 않습니까? 자국민으로 군대를 구성하잖아요. 네. 근데 사우디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란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살만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자주국방이에요. 자주국방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핵 무장을 한다면 무함마드 빈살만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개발하면 이쪽에 핵 도미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압도적으로 전략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재래식 무기만 해도 지금 힘든데 거기다 핵까지 가지고 있으면 주변 국가들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길을 쓰고 알아서 막으려고 그러는 거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자력 발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엔 핵이거든요. 결국 핵입니다. 아니 UAE가 왜 했겠습니까? 원자력 발전을. 평화적인 원자력 발전이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핵을 하고 싶어해요. 다. 왜냐하면 이란이 핵을 가지면 어떡합니까? 다 죽죠. 옆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걱정이 되니까 이란이 그 정도로 주변 국가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미국 얘기까지 받고 이제 중동이 그렇게 이란과 사우디가 화해하면서 지금은 뭐 이제 핵무장 얘기를 해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중동이 뭉칠 경우에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게 저희가 그래도 경제 채널인데요. 경제 궁금해서 보면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를 하고 정상화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 양국이 경제 관계까지도 확장이 되려고 하는 게 뭐가 보이냐면 사우디아 항공에서 이란 쪽 가는 그 광고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출항지로 네. 이란의 테헤란과 마슈아드 두 군데가 홈페이지에 떴는데 아직 비행기는 연결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양국의 비즈니스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항로 열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양국의 무역 관계가 늘겠죠. 그러면 서로가 윈윈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중동이 하나의 커다란 시장으로서 묶일 수가 있겠죠. 서로 윈이 된다는 얘기는 사우디에 있는 것 중에 이란에 없는 게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가 있는 것들이 있어 서로 거래를 하는 것이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전제.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란이 유일하게 중동에선 제조업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을 중동의 독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란에서 만드는 제품이 그렇게 썩 퀄리티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란에서 만드는 제품을 사우디 국민들이 소비재로는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란은 자동차도 만들고 있잖아요. 물론 내연기관이고 뭐 수준은 떨어지지만 양측이 한다면은 저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하려면 미국 눈치가 보이죠. 지금 제재 중이잖아요. 제재 중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서로 그거를 상쇄하면서 갈 수 있을까? 예, 근데 아무튼 양쪽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언가를 한다면 상당히 주변 국가에 시너지가 되죠. 일단 뭐 양국의 국민을 합쳐버리면 1억이 되니까요. 네. 1억이 되고 시장이 크죠. 예.
서로 친해지면 그리고 서로 관광만 해도 괜찮으니까 물론 이제 이란이 관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네. 물론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겠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지금 서로 적대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죠. 이 거대한 이슬람 공동체가 생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그 사우디와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2019년이죠. 사우디 아람코 유전에 대해서 드론 공격을 했던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제 했었는데 그 당시 사진이 저희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여기가 아람코 생산하는 곳이고요. 여기를 폭격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우디가 이 배후라고 주장했던 후티를 만났더라고요. 저희가 사진을 보니까 네. 공격을 했던 반군을 직접 사우디에서 만났다. 이게 뭔가 중동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바뀌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이란과 사우디의 외교 관계 복원에 미국이 가장 반기는 게 하나가 예멘전 종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예멘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우디가 예멘과 각을 세워가지고 그동안 2015년 3월부터 폭격을 해왔는데 그걸 계속한다면 사우디 아라비아 2030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잠재워야 되는 거고 후시 반군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가 뭐 이란의 명령을 듣는 건 아니지만 지역의 평화가 오는 거는 환영하고 양국의 외교관계 복원을 대폭 환영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쟁을 끝낼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시 반군은 이제 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란에 뭐 링크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뭐 둘이 잘 지내면 좋은 거지. 우리도 환영하고 그리고 뭐 이참에 전쟁 끝낸 다음에 우리도 환영한다. 이제 전쟁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후시 반군도 UAE도 너희들도 좀 반성을 하고 네. UAE도 아무튼 참가를 했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예멘전 종식이 끝나면 예멘전이 종식이 되면 이제 예멘의 이제 복원 산업도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좀 나아질 거고 그냥 유일하게 남은 하나 문제가 시리아가 나와 있습니다. 시리아요. 네, 시리아가 그러니까 예멘 내전은 100% 종식될 거라고 봤어요. 이란이 나섰으니까. 그런데 시리아까지 종식이 될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요, 시리아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를 들썩거리지 않으려면 이란이 움직이고 있는 친이란 세력이요. 예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멘은 일단 끝났습니까? 예멘은 안 하겠죠. 이라크에도 친이란 세력이 있죠. 시리아에도 이란의 핵문수비가 들어가 있고 시아파 지원 부대가 있죠. 레바논에 헤즈볼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바논에 시아파지만 이란이 지원한 하마스도 있고요. 이거 이란이 다 스탑시킬까요? 그게 딜레마입니다. 스탑을 시킨다면은 중동에는 진짜 평화가 오겠죠. 그리고 아사드 문제도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사드를 쉽게 다시 시리아의 정상적인 정부로 인정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일단은 미국이 그거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요.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리아를 지지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한 정부가 자국민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는데 그 죽인 그 최종 책임자가 여전히 그날의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다. 그거를 우리가 적어도 민주주의 인권을 배웠던 받아들이기 힘들죠. 일반인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걸 네. 저도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뭐 정치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리아 문제 해결되려면 시리아 지금 바샤르 아사드를 그냥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국제사회가 인정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시리아 문제가 딜레마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바샤르 아사드 요즘 뭐 지진도 당했고 그래서 UAE는 지금 2번이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어떻게 해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전부 다 원래 바샤르 아사드 반대편에 섰던 나라들이에요. 사우디 UAE는 조정이 살짝 빠졌지만 사우디는 끝까지 반대편에 섰었고 이란은 아사드를 지지한 세력이었고요. 그리고 이란은 시리아에 자기 거점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과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네타냐후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타냐후 총리가 경고했습니다. 시리아한테. 어떤 일이 있을 것지 우리 쪽에 로켓을 날린다든지 그런 거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겠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헤즈볼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헤즈볼라 이제 옆쪽으로 시리아 쪽에서 이란이 여기를 거점을 확보한다면 이스라엘로서는 이거는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제사회가 다 만약 중동의 평화가 올 거라고 믿는다면 이란이 친이란 세력들의 움직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지원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란이 끊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사우디와 이란이 서로 지원하는 그런 세력들을 완전히 끊어야 되는데 뭐 예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평화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는 힘들다. 이렇게 네, 보고 그러니까 거죠. 사우디는 시리아에서는 약자예요. 왜냐하면 사우디의 키는 시리아의 키는 이란이 지고 있어요. 네. 이란이 과연 그 시리아 아사드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계속적으로 지금 이란의 목표는 시온주의자를 없애는 거이기 때문에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의 거점을 계속 확보하려고 그럴 텐데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 걸 때리고 있고요. 그걸 이란이 멈출까? 이 좋은 기회를. 근데 그게 어렵죠.